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쭉쭉쭉쭉 같이 달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HTML5는 이번 주에 확 끝내버리도록 그냥 한 번에 쭉 가버릴게요. 좀만 더 같이 달려보죠. 자, 테이블과 폼 양식에서 우리 표 모양을 다 테이블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페이지에 표를 삽입하고요. 테이블 태그는 계층 구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걸 생성해 주고요. 테이블 요소 안에 tr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테이블 안에 행들을 먼저 넣어주고요. 행들 안에 열을 하나씩 넣어준다 그랬어요. 칸을 하나씩. 그래서 구조가 테이블 전체를 그려주고 열을 그려주고 그 열 안에 컬럼들을 넣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테이블 안에 tr은 행을 요소 정의하고요. 그리고 행 안에 td라는 열들을 넣어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td 대신에 th가 있는데 얘는 제목을 표현한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결과 보면은 th는 조금 더 굵게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우리 tr과 td만 가지고 이용하더라도 우리 HTML5에서 그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t헤ad랑 tbody를 살려준다 그랬어요. tbody가 자동으로 요 안에 테이블 tr 사이에 tbody가 자동으로 생성된다고 배웠었죠. 그리고 thead는 테이블의 머리, 타이틀을 다루는 애들이 들어갈 거고, 푸터는 그 밑에 내용들, 꼬리 영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HTML5 태그 구조는 테이블, thead 해서 전체 순서 이름 해서 thead 정의해주고, 안에 있는 컨텐츠는 tbody 안에 tr, td로 해서 보여준다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테이블에 해당하는 태그 속성으로는 보더 해서 테두리를 굵기를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로우 스팬, 얘는 뭐예요? 행을 합친다 그랬죠? 행을 여러 개의 행을 한 번에 합쳐주고, 콜 스팬은 열을 합쳐준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 테이블 쓸 때 로우 스팬이랑 콜 스팬만 잘 활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배웠었고요. 자, 그래서 옆에 결과 만들기 해서 우리 과제로도 한번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콜스팬, 여기는 로우스팬 해가지고 우리 한 번에 넣을 수 있게끔 했었고요. 그래서 각각의 두 열로 나와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 그때 코드들 같이 한번 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새록새록 하셨어야 되는데. 자, 폼 양식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HTML5에서 제일 다뤄야 하는 것들은 폼 양식 우리 좀 중요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 폼은 서버에 전송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우리 웹페이지를 만드는 거에서 사용자들한테 훨씬 더 좋은 내용 컨텐츠들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냥 보여주기용 웹사이트가 아니라 시스템이나 이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버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서버를 다루고 웹사이트를 만들기 이전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배우기 위해 HTML5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에 전송하기 위한 용도가 폼 양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꼭 기억해서 잘 다루어야 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각종 양식들을 여기 폼 안에 있는 입력 양식을 써서 폼을 전송을 하면 이 폼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서버에 전송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폼 양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폼 태그겠죠. 네, 폼 태그 안에 메소드, 액션 이 두 가지 속성 배웠었고요. 폼은 열고 닫고 해주고 그 안에
값들을 넣을 수 있는 입력 양식을 넣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폼 밖에 있는 거 못 보내요. 폼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송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get과 post 이 두 가지 방식이 주로 쓰인다고 했고요. get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URL에 물음표 해서 이제 데이터가 URL에 보여지는 걸로 전송되는 방식. 그리고 전송량이 제한적이고 그래서 보안이 취약하다 그랬죠. 왜냐면 URL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도 딱 보이겠죠. 자, 포스트 방식은 HTTP 리퀘스트 본문 내에서 전송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전송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들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보안에 적합하겠죠. 왜냐면 눈으로 한 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액션, 우리 어디다 보낼 건지 그래서 결과 페이지를 넣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포스트 그리고 액션, 리절트라고 하면 우리 입력 양식, 이 폼 안에 있는 값들을 리절트한테 던져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던져주는 용도로 우리 폼 태그 사용하고요. 그때 값을 입력해서 실제 전송되는 화면들 테스트 같이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폼, 그래서 메소드, 포스트랑 get 이 차이 한번 배웠었고요. 그 안에 입력 양식으로는 input이라는 태그들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입력 양식 태그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자, 입력 양식이라는 거 우리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컨트롤을 생성해주는 태그고요. 인풋으로 해서 인풋하고 텍스트 해주면 글자 입력하는 거. 패스워드는 비밀번호 별로 보여진다 그랬죠. 그리고 라디오. 라디오는 단일 선택으로 사용되는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라디오라 그랬고요. 체크박스 중복으로 우리 멀티로 체크 가능한 것들이 체크박스. 그래서 네모나고 체크되어 있는 양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을 받을 때 무조건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경우 성별, 남, 여 이렇게 나뉘는 것들 그래서 둘 중에 무조건 하나로 받아야 되는 것들은 라디오 버튼으로 구성을 하고요. 하나만 선택 안 해도 되고 여러 개 선택해도 되는 것들 취미라던가 특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체크박스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히든은 우리 서버로 값을 던지긴 던질 거지만 실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히든 값에 넣어주고요. 파일은 우리 파일 업로드할 때 파일을 선택해서 넘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버튼은 우리 실제 클릭해서 값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을 인풋 버튼 그리고 리셋은 폼 안에 있는 값들을 전체 초기화하는 거 그리고 서브밋은 폼을 전송시키는 버튼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는 우리 뭐예요? 전체 큰 박스로 되어 있어서 값을 여러 줄로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셀렉트는 선택 양식으로 우리 클릭했을 때 밑에 화살표 해갖고 밑으로 쭉 떠갖고 그 중에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셀렉트였죠. 그리고 프리셋 했을 때 우리 값을 둥그렇게 이렇게 묶어주는 입력 양식의 그룹들을 프리셋이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쭉쭉쭉쭉 한번 볼게요. 자, 텍스트 입력, 그래서 텍스트, 패스워드 차이는 여기 아래 결과값 보시면 텍스트로 보이는 거 이거 점점점점은 이 타입이 패스워드인 거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는 이렇게 전체 사이즈로 해서 멀티로우로 여러 줄 입력할 수 있는 게 텍스트 에어리어고요. 그래서 우리 메모 할 때 많이 이렇게 크게 남기죠. 자, 그리고 인풋 라디오는 단일 선택 남녀인 경우 이렇게 나뉘고 취미인 경우 이렇게 체크박스로 나뉜다고 했죠. 그리고 그때 우리 라벨로에서 이 포에 ID 값을 매칭 시켜주면 이 텍스트를 선택해도 클릭이 된다 그랬어요. 이 화면에서 기본으로 우리 이 태그대로 했었으면은
이 라디오 버튼을 직접 클릭해야만 선택이 바뀌고 이 텍스트를 선택하면 아무 반응도 안 일어나는데 이 여라는 텍스트, 남이라는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해당 라디오가 클릭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은 이 라벨에 실제 라디오 ID 값을 for라는 속성에 매핑을 시켜주면 매핑이 된다 그랬어요. 결국엔 이 여에 이 남이라는 유저 섹스 1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클릭했을 때 여기 첫 번째 거에 매핑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텍스트 위치랑 라디오의 ID 값이랑 잘 매핑 시켜줘야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택 입력 셀렉트 박스 우리 아까 얘기했을 때 이 화살표로 쭉 눌러서 바로 펼쳐지는 거 이게 셀렉트 박스고요. 이 셀렉트에는 값이 옵션으로 해서 주어질 수 있는 거 배웠었고요. 그리고 옵션 그룹이라고 해서 OPT 그룹으로 해서 우리 이렇게 펼쳐져서 그룹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한번 배웠었어요. 많이 쓰이진 않지만 한번 우리 같이 코딩 했었고요. 그리고 파일 선택 우리 제일 자주 좀 많이 보였던 거 선택 누르면 우리 윈도우 창 뜨면서 파일 선택 창이 뜨면서 직접 선택하면 이 안에 값이 들어가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버튼, 우리 인풋에서 버튼이라는 걸 통해서 버튼 타입을 통해서 실제 이 회색 버튼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인풋이랑 똑같이 버튼 태그를 쓸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인풋 타입 버튼으로 해도 되지만 버튼으로만 그냥 구성해도 상관없다라는 거 배웠었고요. 실제 타입이 버튼과 리셋과 서브밋의 역할은 동일하게 적용됐었죠. 리셋은 폼 안에 있는 게 전체 값이 사라지고 초기화되는 거 배웠었습니다. 네, 양식 그룹 묶기. 그래서 연관 있는 양식을 그룹으로 묶어준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텍스트 입력하고 레그엔드 해서 이렇게 필드 셋을 설정해주면 여기 텍스트 안에 박스로 이렇게 촌스러운 디자인으로 묶여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 모양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CSS를 예쁘게 꾸며주기로 얘기했었죠? 기억나시길 바랄게요. 아이고, 네. 그리고 HTML5에 추가 입력하는 양식이 하나 우리 추가된 것들 우리 테스트 했었어요. 타입 컬러는 실제 클릭했을 때 타입 그 컬러들을 선택할 수 있는 팔레트가 뜨는 거 배웠었고요. 데이트는 날짜를 선택하고 타임은 시간을 선택하고 넘버는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끔 처리되고요. 네, 레인지는 범위를 선택할 수 있고 텔은 모바일에서 열었을 때 숫자 입력 모드로 바뀌는 거 텔로 해놓으면 그리고 이메일은 이메일 이 조건이 서식이 앞에 텍스트 골뱅이 텍스트 점 몇 이렇게 들어가는 값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태그 속성으로는 오토포커스 하면은 폼에 원하는 컨트롤에 마우스 커서가 그냥 깜빡깜빡깜빡 자동으로 깜빡깜빡 거릴 수 있게끔 처리되는 속성 배웠고요. 오토 컴플리트 하면은 자동으로 이 값이 저장돼서 우리 한번 입력했던 것들이 그 자동으로 같이 붙어지는 거 배웠었죠. 자동 완성 기능. 자, 자동 완성 기능이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하지 않은 속성들이 있어요. 만약에 보신지 아닌지 체크하는 값들, 랜덤 값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자동 완성된다면 되게 쓸데없는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을 제거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컴플릿 어프로 하면 우리가 기존에 입력했던 내용들이 저장이 안 되고요. 그리고 플레이스홀더는 힌트 표시, 그래서 값이 없을 때 이 회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커서를 가져대면 텍스트를 입력하면 값이 이 플레이스홀더는 사라지고 우리가 입력한 값이 입력되는 거 테스트 했었습니다. 그리고 required 해서 우리 필수인지 꼭 입력해야 되는 건지 해서 required를 넣어주면
폼이 서브밋 할 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작성하세요라는 기본값이 뜨는 거 우리 같이 한번 봤었습니다. 중요한 입력 폼 배웠고요. 공간 분할 볼게요. 우리 공간 분할에서 레이아웃 나누는 거 배웠었어요. 그래서 컬럼이 하나인 경우, 그리고 레프트 이 두 단계 2단으로 나누는 거 3단인 경우 이렇게 봤었고요. 근데 우리 지금 사이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원 컬럼 한 단으로 원 페이지 스크롤로 우리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간 분할할 때 뭐 쓴다 그랬어요? div 쓰고요. div는 우리 블록 형식으로 공간을 분할하고 스팬은 인라인 형식으로 공간을 분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뭔가? 그 블록이랑 인라인에 대한 차이겠죠. 그래서 블록은 전체 영역을 꽉 차지하고요. 네, 인라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역만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옆에 본인의 영역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 다른 밑에 있는 태그들이 옆으로 바로 붙어서 보여지겠죠. 그래서 공간 분할된 영역에 대해서 우리 미리 CSS를 넣어서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div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차지하는 거, 그리고 스팬인 경우에는 인라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영역만 차지하는 거 확인했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실전 실습에서 질문 오는 사항들은 다 그 영역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요. 그래서 영역 인라인 이 디스플레이 때문에 페이지가 옆으로 더 가고 뒤로 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의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디스플레이 이 영역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얘가 인라인인지 블록인지에 대해서 잘 다루면 페이지가 깨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라인 속성과 블록 속성 쓸 때 이 두 가지 차이 한번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인라인은 줄을 바꾸지 않고 본인 안에 있는 내용들만 유지하는 거, 그 영역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여백들이 적용되지 않고 우리 CSS를 하더라도 마진 값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대신 라인 하이트라고 해서 이 줄의 높이 값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블록 같은 경우에는 줄을 하나를 완전히 차지하기 때문에 위드는 100%를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진이라고 해서 우리 여백이랑 그리고 너비, 높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절 가능하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블럭이 인라인보다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인라인 태그 안에는 블럭 속성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스팬 안에는 p 태그 들어가면 안 되고 p 태그 안에는 스팬이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 배웠었고요. 자, 시멘트 태그 해서 우리 배웠어요. 검색 엔진 그리고 브라우저가 어떤 태그를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명확하게 우리 구분하기 위한 태그라 그랬고요. 헤더에 있는 거는 얘가 위에 있는 애구나, 헤더에 있는 영역이구나 라고 인식할 거고, 내비게이션은 얘가 메뉴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인식할 거고요. 그리고 어사이드는 사이드에 있는 위치에 있는 내용이겠구나. 섹션은 얘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중심에 있는 내용이겠구나. 그리고 아티클은 얘가 그냥 글자 많은 기사 같은 것들을 다루는 내용이겠구나. 푸터는 우리 이 사이트에 대한 하단 푸터에 있는 영역이겠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냥 div를 막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시멘틱 태그를 이용해서 각각의 영역들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높여주는 태그라고 했어요. 그래서 div라고 써도 되지만 우리는 실전 실습에서 섹션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HTML5 기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쭉 살펴봤고요. 좀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HTML5에 대한 질문들은 여러분한테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있고 이미 쉽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전제하에 설명 들어갔고요. CSS에서 우리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 그 총정리에서는 CSS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조금 같이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레이아웃 그리고 포지션 관련한 내용들 포함해서 같이 설명할게요. 다음 주에는. 자, 열심히 같이 잘 달려와 주셨고요. 우리 계속해서 실전 실습에서 같이 만나서 다시 한번 우리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